안녕하세요.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교양미리보기 MC 황다희입니다. 오늘은 화학과의 인기 스타이시죠? 화학계의 아이돌 장홍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과 장홍재 교수입니다. 교수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과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의외로 다 식탁 위에 있더라고요. 일단 우선 라면이요. 스프를 먼저 넣냐, 면을 먼저 넣냐라는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오늘 이 논란은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종결해 주시죠. 종결부터 한다면 아무거나 먼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약간 의문을 갖는 건 스프라는 게 짭짤하니까 물에 넣고 이걸 넣었을 때 그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끓는 점이 오를 것이다. 고온에서 더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스프의 질량이 전부 다 소금이라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온도는 0.16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그러니까 넣고 싶은 대로 넣어라. 그럼 저희가 기대했던 그 탱글탱글함은 그냥 기분 탓이었네요. 미각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많을 텐데 단순하게 과학적으로는 본다면 딱 두 개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들려가지고 라면을 시켜 먹었을 때 이거 왠지 맛있다 이런 느낌 받아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보통 화력이 좋으면 그래요. 가정의 일반적인 인덕션 같은 것보다는 화구에서 나오는 불이 당연히 열량이 크고 또 익히시는 걸 멀리서 보면 이렇게 집게로 뗐다 넣었다 하면서 막 반복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이 면의 탄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론상 면을 넣든 스프를 넣든 상관없지만 강한 불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최상의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괜히 너무 세게 했다 냄비 태우지 말고 그래도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 안에 얼음을 넣고 먹으려고 하는데 물은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은 보통 산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조건에서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만듭니다. 수소결합을 하다 보면 육각형 모양을 만들긴 해요. 육각형 모양이 됐다는 건 중간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간만큼 늘어나니까 얼음은 부피가 커지고 물 위에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 말고 이런 액체가 과연 또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있긴 있습니다. 뭐죠? 비스무트 같은 금속 들었는데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특정한 원소나 이런 것들은 얼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걸 다루는 게 이제 화학과에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히려 고체가 됐을 때 안에 빈 공간이 생겨서 부피가 커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물속 안에 제로 콜라랑 일반 콜라를 넣었을 때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오른다는 썰이 있어요. 이것도 밀도나 부피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일까요? 정확하죠. 우선 밀도랑 부피는 원래 관련이 있고요. 뜨고 가라앉고는 물의 밀도와 비교했을 때 콜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밀도가 어떨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결론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클래식한 콜라는 가라앉고 그리고 제로 콜라들은 떠오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안에 있는 가루의 양 차이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클래식 콜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설탕이나 과당 같은 일반적인 당을 넣고 당연히 많이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35에서 40g씩 되는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데 제로 콜라는 당연히 당이 없고 혹은 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0.1g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만 넣어도 똑같은 단맛을 내니까. 그런데 저는 당을 뺐는데 똑같은 맛이 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화학적인 원리가 있는 걸까요? 사실 단맛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할 것 같지만 결국 맛을 느끼는 건 우리 혀죠. 그리고 혀의 물질이 닿아야지만 느껴지죠. 여기에 붙는다는 것은 화학의 그 분자들이 어떤 모양이어야지만 붙을 수 있다가 달라질 거예요. 블록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그 말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면 비슷한 데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말은 단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단맛은 내지만 우리 몸이 쓰지는 못하는 걸로 당연히 배출되는 식으로 만들면 몸에 좋지 않을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저당 혹은 제로당이 아닐까 해서 시작이 된 거여서 단순하게 구조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안전한 걸 쓰자 라고 간 게 지금 아스파탐이 제일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량만 들어갔는데 원제품이랑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게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심하고 먹어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아스파탐은 발명돼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스파탐 정도는 지금까지는 제일 안전한 감미료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도 FDA라든지 이런 식약처가 허가를 해요. 이런 제품은 믿고 먹어도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 이제 후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있는데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통장 잔액이 위험하거든요. 마시멜로우의 쫀득함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식감에 열광하는 이유가 뇌의 도파민 체계를 해킹당한 결과인지 너무 궁금해요.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중독과 관련된 곳에 많이 나와서 뭐 도파민으로부터 이 중독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도파민은 전혀 해로운 물질이 아니고요. 네. 중독된 건 본인이지 도파민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만족감은 단맛에서 나옵니다. 네. 어쩐지 뭔가 먹었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맛이다? 이거는 당분이죠. 네. 당분은 열량을 줘요. 열량이 있어야만 생물은 살 수가 있고 당연히 아주 먼 옛날부터 달고 안전한 거를 찾아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생명체는 진화를 했어요. 우리가 단 거를 먹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 사실 쫀득한 거는 그냥 개인적인 식감이지 달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뿐이어서 이게 아니라 다른 단 거였어도 아마 똑같이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그 쫀득함만이 만약에 우리에게 도파민을 줬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쫀득한 것만 먹고 살았어야 돼요. 여튼 간에 단맛은 도파민을 준다. 근데 과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 의존이 되는 거. 그리고 도파민이 해로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만약에 너 도파민 중독 같아 해도 뭐 도파민이 해로운 건 아니야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과학 상식을 광운대 학생들이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감정을 흔드는 게 또 있죠. 바로 향기요. 향수 공방에 가면 탑, 미들, 베이스 노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향기는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빨리 사라지기도 하는데 분자 크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같은 조건이니까 공기 중에 있었을 때 어떤 물질이 더 멀리까지 가느냐는 가벼울수록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흔히 생각하는 시트러스 향, 우리가 가볍고 향긋하다 느끼는 것들이 비교적 좀 빠르게 퍼지고 사향이라든지 이런 좀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향들이 늦게 퍼지기 때문에 잘 조합하는 것도 아마 조향사의 역량이고 또 향수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라면 한 그릇부터 뿌리는 향수까지 세상 모든 게 다 화학과 관련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유튜브 화학에서도 화학을 친숙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화학을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채널이 그렇게 대중에게 친화적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제 과학을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과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만 보이던 이 풍경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과학도 하나의 문화로 즐길 수 있다면은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해서 같은 풍경을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소개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화학과 관련된 교양이 많진 않아서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화학을 친숙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과학을 즐기겠다면은 여기저기 할 게 많지만 화학을 즐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제일 권장하는 건 아무리 작은 거여도 실험을 한번 혼자만의 것으로 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이 좋을까요? 화학이랑 가장 비슷한 분야가 요리예요. 사용하는 도구나 사용하는 테크닉이나 모든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요리는 우리가 보고 먹고 해봤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화학이 똑같습니다. 화학은 어쨌든 아무리 별거 아닌 간장, 계란, 볶음밥 만드는 거 수준의 실험이어도 해보면 재밌어요. 요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즐기고 싶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제 유튜브를 보십시오. 오늘은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무심코 지나치던 사물에 대해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학 반응이니까요. 그럼 교양 미리 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